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5국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19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 망명 중이시던 달라이 순실께서 이제 귀국을 하시고 곧, 구속이 되시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최순실 씨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시선이 최순실 씨한테 꽂혀 있는데 왜 유병헌 씨만 보다가 그 세월호 진실이 진짜 묻히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죽었어요. 야당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총리 내정했다고 정신 아직도 못 차렸다고 그러는데 이 비판이 잘못된 거예요. 차릴 정신이 없어요, 애초에. 그분의 정신이 애초에 우주에 가 있는데 비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최순실을 보면 안 된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과를 시킨 자가 최순실 자리를 대체한 새로운 권력인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야, 이선, 탈당이 다 무의미한 얘기예요. 정치적인 시체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유일하게 남은 유의미한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기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내정하였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제. 누군가. 기사를 어떻게 그렇게 써요? 누군가 총리를 내정하였다.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거든, 지금. 이 양반이 꽂히는 순간, 뭔가 흔적이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이 양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조선일보가 굉장히 소신 있는 칼잡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반겼거든요. TV조선도 무척 반겼어요. 반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박근혜 자문그룹 7인회. 여기 일원이죠, 이분이. 이분이 조선일보 정치부장인가요? 편집국장도 했죠. 편집국장도 하고. 여기 조카예요, 조카. 최재경. 그리고 최우식 전 의원. 디도스 사건 있죠? 이분 보좌관들이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조선일보 정치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친이계로 분리되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TV조선 보도본부장, 이 양반도 최재경 사촌, 최병렬 씨의 자녀. 아주 쉽게 MB 라인, 조선일보 라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연합군인가요? 네, 연합군인지 어느 쪽이 센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MB, 조선, 여기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아, 그 뒤에 그런 세력들이 있겠구나. 흔적이 나온 거고, 이게 참 재밌는 게, TV조선은 최재경 보도를 하면서 자기들 친인척 관계나 자기들 근무했던 관계를 말하지 않고 김기춘을 먼저 얘기해요. 김기춘과 친분이 두터워.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마치 이 뒤에서 김기춘이 움직인 것처럼 이거 페인트 모션이에요. 김기춘은 오늘 나와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 양반은 그냥 뒷수습 하느라고 끌려 나온 거고, 만약에 이 양반이 처음부터 얘기했다면 훨씬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이 양반 스타일상으로는 이렇게 아수라장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피하 구분도 안 되고 막 서로 총질하고 지금 누가 죽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을 안 벌었을 것이다. 이 양반도 끌려 나온 거다, 이거. 이게 재밌잖아요. TV조선이 이 보도하면서 김기춘을 자기들이 내세워서 이 사람하고 가깝다고 절로 보라고. 우리 아니라고. 이거 가림막이거든요. 김기춘 뒤에 숨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그러나 MB와 조선의 연합군이 아닐까. 혹은 뭐, MB 라인이 아닐까 생각되는. 그룹일 수도 있죠.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 생각해보면 사실 단순한 거예요. 최근에 10년 사이에 친박과 친이 양대 세력 아닙니까? 친박이 찌그러져. 그럼 친이가 치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김무성계는 아직 그만한 세력 못 만들었어요. 응? 지금 막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세력이 청와대에 재입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최재경 정무수석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사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BBK를 털어줬죠. 그 다음에 효성그룹을 털어줬어요. 효성은 이명박 사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잡았죠. 네. 이 세 가지 사건이 상징하는 양반이 이 양반이에요. 이렇게 자꾸 끌려 나오잖아요. 이렇게 끌려 나와야 되거든요. 김기춘한테 몰려가가지고. 이 양반 아니야. 이 양반 그냥 끌려 나온 거야. 얼떨결에. 그 사람도 그 그룹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난장판을 수습할 역할로 끌려 나와가지고 얼굴 팔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자꾸 거론하는 거고 조선도. 왜냐면 자기들이 그 뒤에 있다는 게 가려져야 되니까. 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아니,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별로 똘똘하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과를 시킨 사람이 진짜 세력인데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거나 아니면 멍청한 거다. 응? 둘 중에 하나라고 말했는데 저는 멍청한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똘똘하지 않다고 표현을 했어요. 왜 멍청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건은 말이죠. 구테타예요. 최순실 사태 찬스를 포착한 일군의 세력, 누군지 모르겠어요. 세력이 최순실을 볼모로 잡고 해외에서. 그리고 볼모를 잡은 채 인류 정치사에서 아마 유일무이한 대통령 자신만 모르는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 라인인데 구테타가 뭡니까? 이게 부러우거든요. 이게. 정부를 뒤집는 거예요. 정부가 뒤집혔어. 그 누군지 모르는 거야. 문제는 보통은 뒤집힌 세력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과 기자회견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밀한 외과 수술로 최순실만 딱 떼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인공장기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조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순실 대신에 꼭두각시로. 근데 이 그룹이 멍청하게도 그렇게 정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한테 총을 쥐어준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총인지 모르겠어 쏴버렸어, 자기를. 그래가지고 꼭두각시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꼭두각시가 죽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도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지나치게 무리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막 결정하면 안 돼. 이걸 국회에서 막 떠들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 세력이 꼭두각시가 죽어서 자기를 가려줄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꼭두각시 노력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막 발표해야 되잖아요. 내가 했다고. 그래야지 자기들은 뒤에 숨어서 이제 인공장기가 돼서 계속 조정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발표를 해도 아니 그 자기가 생각이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 시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박근혜 대통령 말고 다른 꼭두각시를 내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리해서 이런 사람을 이 양반을 김병준 국민대 교수 이분 모르죠 자기도 꼭두각시 대체제라는 걸 몰라. 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오늘 아주 거의 대통령 된 듯이 웃던데요. 네. 해맑게. 그 기자회견을 읽게 한 게 첫 번째 멍청한 결정이고 두 번째 멍청한 결정은 이렇게 긴급하게 누군가를 내세워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누구냐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전에 또 하나 있죠. 민정수석하고 홍보수석 둘만 딱 찍었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은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과 사정경을 놓을 수 없잖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말을 못하니까 홍보가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만 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를 생각해보세요. 원래 정상적인 수준은 이런 거예요. 비서실을 막 결정하고 그렇죠. 비서실장도 정하고 막 수석도 정하고 근데 지금 청와대는 텅 비어있는데 총리를 덜렁 내세웠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청와대 텅 비어있어 지금. 그만큼 자기들 정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야. 이게 구태타긴 구태타인데 나설 수 없는 자에 비해
내가 먹었다고 말할 수 없는 자에 비해? 총리실 공보실장 김병준 내둔지 어딘지 모른다, 막. 정리도 안 되고 있는 거야. 막, 난리가 났어. 해장국 먹으러 갔다 그러던데, 네. 그 시간에. 나 잘린 거야! 뭐 이런 거. 총리도 모르는 거죠. 그럼 누가 한 거냐고.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고, 총리도 모르고. 황교안 총리도 황당한 게, 네. 오늘 이임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질난다고 취소해버렸어요. 당연하지. 자기가 자기가 나가 2인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보들이죠, 다. 그럼 범인은 누구냐? 그럼 어떻게 단서를 찾아내냐? 최재경 단서 하나 하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 최순실 씨가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은 거 있잖아요. 많잖아. 이 세력들의 특징은 그런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범인은 넉마주의다. 쩔뚝발이가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을 누가 먹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뭐 많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그거를 최순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걸 누가 먹냐 이제. 지금 한참 나누고 있을 거거든요. 야 이거 네가 먹어. 응. 이거 내가 먹을게. 그걸 누가 먹느냐. 먹는 놈이 범인이야. 그걸 주워다니는 놈이. 응?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노스트라다문에 하면서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해왔는데 이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이분이라고. 응? 아니, 오리알이 됐다가 이번엔 뭐가 된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최대 피해자가 이분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한 방을 더 했어요. 총리 사실상 수락 어제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오늘 뉴스를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은 이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문 용어로 콤비네이션 연속 블로우라고. 복싱에서 좌우 스트레이트 연속으로 맞아 KO 됐어 이제 이분. 다시 가셔야죠. 만덕산이 다시 부른다 이런 그런 멘트를 칠 타임이 됐어. 슬프고요 굉장히.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이제 자녀 아주 쉽게 MB 라인, 조선일보 라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연합군인가요? 네, 뭐 연합군인지 어느 쪽이 센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MB, 조선 여기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아, 그 뒤에 그런 세력들이 있겠구나. 흔적이 나온 거고 이게 참 재밌는 게 TV조선은 최재경 보도를 하면서 자기들 친인척 관계나 자기들 근무했던 관계를 말하지 않고 김기춘을 먼저 얘기해요. 김기춘과 친분이 두터워.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마치 이 뒤에서 김기춘이 움직인 것처럼 이거 페인트 모션이에요. 김기춘은 오늘 나와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 양반은 그냥 뒷수습 하느라고 끌려 나온 거고 만약에 이 양반이 처음부터 얘기했다면 훨씬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이 양반 스타일상으로는 이렇게 아수라장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피하 구분도 안 되고 막 서로 총질하고 지금 누가 죽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을 안 벌었을 거예요.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50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긴 죽었어요.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총리 내정했다고 정신 아직도 못 차렸다고 그러는데 이 비판이 잘못된 거예요. 차릴 정신이 없어요, 애초에. 그분의 정신이 애초에 우주에 가 있는데 비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최순실을 보면 안 된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과를 시킨 자가 최순실 자리를 대체한 새로운 권력인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야, 이선, 탈당이 다 무의미한 얘기예요. 정치적인 시체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유일하게 남은 유의미한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기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내정하였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제 누군가 기사를 어떻게 그렇게 써요? 응? 누군가 총리를 내정하였다.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19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 망명 중이시던 달라이 손실께서 이제 귀국을 하시고 곧, 구속이 되시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최순실 씨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시선이 최순실 씨한테 꽂혀 있는데 왜 유병헌 씨만 보다가 그 세월호 진실이 진짜 묻히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이제 누군가를 모르는 거거든 지금. 이 양반이 꽂히는 순간 뭔가 흔적이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이 양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조선일보가 굉장히 소신 있는 칼잡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반겼거든요. TV조선도 무척 반겼어요. 반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박근혜 자문그룹 7인회. 여기 일원이죠, 이분이. 이분이 조선일보 정치부장인가요? 편집국장도 했죠. 편집국장도 하고. 여기 조카예요, 조카. 최재경. 그리고 최우식 전 의원. 디도스 사건 있죠? 이분 보좌관들이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조선일보 정치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친이계로 분리되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TV조선 보도본부장, 이 양반도 최재경 사촌, 최병렬